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샀던 주식 때문에 2년 동안 주식창 열지도 못했어요. 삼성전자, 테슬라, SK하이닉스 좋다고 소문난 주식 맛집들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요즘 핫한 이게 저를 살렸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맨날 돈 잃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마이너스 계좌에서 겨우 탈출한 제 주식 계좌. 지금이라도 익절하고 나올까요? 좀 더 가지고 있어 볼까요? 와, 야, 이것도 엄청 고민되겠다, 진짜.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답이 안 나와서 구해줘야 고민을 남깁니다. 너도 나도 주식으로 다 버니까 더 늦기 전에 일단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100만 원 정도 뭐 잃어도 된다는 생각에 로블록스란 주식을 샀습니다. 대박이었죠. 순식간에 2배 올라서 200이 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초심자의 행운인 것도 모르고 이때부터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물타기도 못할 정도로 망해버렸지만요. 그러다 오랜만에 계좌를 열어보니 끝도 없던 마이너스 구렁텅이에서 야, 이거였어? 엔비디아만이 저를 진짜 있네요. 그러니까 대박이다. 저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매일 오르는 주식에 미칠 듯이 기뻤습니다. 이거 저희 지난번 방송에서 엔비디아 했었거든요. 사실 주식은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 ENFJ인데요. 갑자기 MBTI야. 네. 예측할 수 없는 주식보다 계획 세우고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이 저한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식 전부 팔아버리고 부동산 공부할까 생각했는데 둘 다 잡기엔 많이 어렵겠죠? 사실 제 마음 반반입니다. 드디어 2년 만에 상승장이 왔는데 마지막 매도의 기회라고 생각할 거 싹 다 팔아버릴까 싶다가도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 익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까봐 무섭기도 해요.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모두 안 좋은 게 아닌데 제가 이 주식의 적정가를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서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 반, 팔고 싶은 마음 반입니다. 왜냐면 전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너무 좋거든요. 아이돌이에요? 그러게, 어느 나라 아이돌이야. 주린이라 주식에 들어간 전 재산을 잃으면 어떤 것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심지어 남편은 제가 주식에 얼마 넣은지도 몰라서 여기서 더 잃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좀 더 버텨서 더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릴까요?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고 현금으로 바꿔놓을까요? 너나이님, 김현준 대표님 벌써 선생님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제가? 네, 너나이님, 현준 대표님 한순간의 실수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 제 계좌를 구해줘 얼굴에서 한 번만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셨고요. 질문, 구체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2년 만에 수익난 주식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팔아도 될까요? 혹은 계속 가져가야 될까요? 수익난 주식 이거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수익이 처음이기 때문에. 2년 전에 5천만 원 수익 이후에 마이너스 1억까지 갔다가 지금 비로소 전체 계좌로 플러스 7천인 상황이라서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식이랑 같이 병행할 수 있을까요? 저의 MBTI는 ENFJ입니다. 여러분 MBTI가 뭐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질문이 이렇습니다. 자, 사연자분 주식 계좌인데요. 이분 많이 샀네. 구해줘 월부 주식 상담 이후에 처음입니다. 야, 이분 2억 3천 사가지고 지금 3억 1천 됐네요. 100%, 105%. 멋있네. 엔비디아 100% 났어. 6,400 넣어가지고 지금 1억 넘게 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파란불이 많긴 한데 양호한 수준의 파란불이고 빨간불에서 일단 100%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SK, ASML 홀딩, 브로드컴, 보잉. 이거 다 미국 회사인가 보네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이팸 시스템스, 파이브빌로우, 알파벳은 구글 모회사잖아요. 요렇게 지금 갖고 계십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한번 틀어주시죠. 요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통화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대표님 바로 얘기를 좀 하고 통화하실까요? 이거를 이분한테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듣는 분한테 한마디 먼저 이 안내를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이 주식을 팔라고 하더라도, 네. 이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앞으로 떨어질 거다 해서 팔라는 것이 아닐 것이고. 당연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 잘 짚어주셨습니다. 가지고 가셔라 라고 한다고 해서 엔비디아, 테슬라가 오른다는 또 보장도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하고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분의 이 프로필을 되게 많이 네, 읽잖아요. 그렇죠. 사연들을. 네. 그걸 읽어보고 현재 이분의 스타일이라든지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전화를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매주 월급에서 수익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사연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7천만 원 벌었는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되냐?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려요. 지금 댓글창 보이세요, 지금? 네. 요거 나중에 실시간 채팅창 한번 보셔가지고 액자로 하나 걸어놓으세요. 액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받는 그런 일이 얼마나 거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지금 2년간의 마음고생이 한순간에 씻겨나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주식 상담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 해결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젤란 펀드를 전설적인 펀드로 만든 피터 린치 선생님께서 주식을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해봐라 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사랑하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둘 중에 뭘 더 사랑하세요? 저 엔비디아. 뭘 물어봐. 수익률이 높은 게 사랑이 다 받아야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그 전에 처음에 5천만 원 수익 난 것도 엔비디아 때문에 났었거든요. 효자네. 네, 팔지 못하고 놔뒀는데 완전히 엄청 내려가고 막 1억까지 마이너스 돼서 그러다가 이제 계좌 닫고 있다가 요즘에 또 조탁하기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수익이 나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때문에.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일 사랑하니까 그럼 엔비디아로 해봅시다 우리. 피터 린치는 10개 종목을 하라고 그랬지만 엔비디아를 저한테 이제 갖고 있어야 되냐 팔아야 되냐 묻지 말고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내가 앞으로 더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 개만 얘기해보세요. 세 줄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컴퓨터라든지 이런데 엔비디아 반도체가 안 들어간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좋아요. 한 줄 좋은 나왔어. 얘기예요. 두 번째. 엔비디아가 그 반도체 말고도 다른 먹거리가 이제 AI 요즘에 되게 핫한데 걔 때문에 또 얘를 가져가는 게 저는 또 좋은 것 같거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 더요? 네. 세 개를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시킨 건 아니에요. 린치 형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봐요. 그럼 이제 앞에 두 가지가 없다 치고 이제 팬케이크님께서 세 줄을 쓴 거예요. 세 줄을. 근데 만약에 마지막 줄 것만 내가 읽게 됐어 다시. 6개월 후에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요. 나는 엔비디아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썼다고 쳐봐요. 내가 기분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일반적인 상황일 때 그 문장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스스로가? 되게 그냥 황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한 거의 2억 가까이 되시는 거죠. 1억 5천, 2억 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2억짜리 뭐가 있을까요? 슈퍼카를 사요, 슈퍼카를 하나 사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슈퍼카를 왜 사야 되지? 생각하는데, 그냥 나는 슈퍼카를 사랑해. 라는 마음으로 그냥 덜컥 2억을 사기에는 지금 팬케이크님께서 가진 총 자산 중에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네. 자, 그러면 나중에 세 번째는 잘 찾아보기로 하고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 많은 전 세계 컴퓨터에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다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인공지능을 쓰는 서버 쪽에 이 엔비디아의 또 GPU, 칩이 들어간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하셨죠. 네네. 자, 피터 린치가 이거를 세 줄 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아, 3개월 있다가 네. 복귀를 하라. 3개월마다 복귀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몇 번 해보고 네. 이게 계속 그러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지났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인공지능 서버에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들어갈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3개월 후에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아니면 체크하기 어려운 문장일까요? 체크하기 어려운 문장인 것 같아요. 왜 어렵냐 하면 앞으로 많이 쓰일 거야. 많이라는 단어를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개월 후에 많이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많이 쓰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100개 쓰이던 것이 3개월 후에 90개 쓰인다고 해봐요. 90개도 많아 보여. 근데 줄어들었잖아요. 만약에 팬케이크님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이 올해 쓰이는 것보다 내년에 쓰이는 양이 감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감소. 아, 네. 그럼 엔비디아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AI 칩에 관심이 많은데 AI 칩이 아무리 많이 팔려도 올해보다 내년에 감소하면 주가는 폭락할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이 엔비디아의 칩이 인공지능 때문에 많이 쓰일 거다라고 쓰시면 3개월 후에 복귀를 맞아요. 해보려고 했는데 해볼 수가 없네? 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쳤을 때 내가 아파트에 입지를 보러 갔어요. 나는 역세권이 좋아. 역세권이라서 사라고 썼어요. 근데 그 역세권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걸어서 한 3분 이내만 역세권이냐? 맞아. 아니면 공항철도 12번 출구까지 뭐 자전거 따릉이로 20분이냐? 그거는 공덕역이 아니라 거의 충정로거든요? 근데 내가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얘기를 써야 3개월 후에 측정 및 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공부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네. 일단 한 단계는 알겠죠? 그거를 몇 분기 해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미래가 잘 흘러가는지, 내가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이 높은지, 그런 것들이 재밌는지, 나의 적성에 맞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과 비교하기 전에 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사냐 파냐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팬케이크님은 그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총 자산의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만약에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너무 사랑하죠. 근데 계좌를 2년 동안 안 보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안 봤다는 거는 꼴도 보기 싫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사랑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에 5천만 원 벌어줬을 때는 이 남자랑 사랑을 했다가, 네. 근데 이 남자가 좀 나랑 안 놀아주니까 이혼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다시 사랑한다? 이거는 사실 맞아.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러면 언제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만약에 이 가지고 계신 엔비디아와 테슬라 합쳐서 예를 들면 2억인데 이게 다시 운 나쁘게 테슬라가 300달러에서 100달러 또 가고요. 엔비디아도 다시 저점으로 3분의 1 토막 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플러스 7천이 아니라 다시 마이너스 7천, 마이너스 1억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배짱이 아무리 있는 사람도 내 자산의 정말 많은 부분이 정말 많이 깨지면 공부는커녕 다시 한번 꼴도 보기 싫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가서 바닥에 다 팔게 되고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좋냐, 테슬라가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재 좋은 기억에서 일단 한번 안녕하고 나의 배짱을 기를 수 있는 냉철한 공부 능력을 기른 다음에 다시 사랑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지만 주식은 일부 백처, 일부 천처를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돈만 벌면 그게 값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려도. 그러니까 뭔가 이 돈을 팔아서
정말 지금 당장 팬케이크님이나 팬케이크님의 주변한테 꼭 필요한 뭔가의 재화, 그게 집이건 차건 뭐 어떤 다른 뭐건 간에 이 물질로 치환할 수 있어서 그거에서 기쁨을 느낄 어떤 기회가 있다면 차라리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리면 주식을 더 쉽게 파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그동안 테슬라, 엔비디아가 점점 잘 가고 근데 내가 공부가 더 많이 돼서 계속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요. 맞아. 아, 네. 그거는 이제 팬케이크님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키워내느냐 네.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 팬케이크님이 보험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 보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너나위님이 그쵸. 부동산의 전문가예요? 보험의 전문가예요? 하나만 꼽으면? 부동산이죠. 아, 부동산이에요? 네. 그래도 보험도 보험은- 초전문가 중에 한 명이잖아요. 보험도 좀 알죠. 네. 조금. 그 두 가지를 한번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케이크님, 현준 대표님 얘기 잘 이해하셨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좀 중요한 시기예요. 네. 왜냐면 일단 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내 돈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네네. 플러스인 거예요. 네네. 근데 내가 그게 플러스인 게 운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운을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해야 되느냐. 네. 네, 운도 수습이거든요. 이걸 네. 수습을 잘못하면 이게 다시 불운이 될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잘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같이 병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뭉툭한 수준이겠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초전문가가 돼야만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요, 그냥 중고수가 돼도 돈은 벌 수 있어요. 아, 초고수가 돼도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냥 고수 정도라도 돈 벌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정도 인풋을 넣었을 때 이 정도 아웃풋에 만족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해가지고 한 5년 동안 한 5억을 벌었다. 세상에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게 많은가요? 아니요. 하루에 1시간씩 해서 5년 동안 5천만 원을 10배로 불릴 수 있는 건 저는 거의 없다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는데 5년 동안 5억 못 벌면 이제 돈 얼마 못 벌었다 이러면서 힘들어 해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하시되 어떤 걸 선택을 하시든지 본인의 노력에 걸맞는 정도의 성과에 만족해 하시는 게 일단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 네. 그게 안 되면 자꾸 욕심을 부리면서 망하더라고요, 투자를. 아, 일단 네. 그 개념을 꼭 진짜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MBTI 잘 안 믿거든요. 네. 네, 왜냐면 저는 MBTI가 그냥 백인 백색 이런 말 하잖아요. 백인이 색깔이 다 다르다. 100명이. 그거를 그냥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굳이 나눠 놨을 뿐이지 그 사람이 뭘 잘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를 재단할 수는 없다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나 저한테 있는 정보는 저 MBTI 뿐이기 때문에 네, 저거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의 스트레스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임차인이랑 문제가 생기거나 누수가 생겨서 아래층 거주하시는 분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 중개해 주시는 부동산 사장님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좀 과하게 힘들어 하실 만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네. 네. 그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보다는 그냥 막연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네,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걸 설명해드리면, 이건 그냥 제 느낌입니다. 제가 MBTI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현준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막연해요. 왜 엔비디아죠? 라고 했을 때 막연한 거예요. 네. AI가, 그러니까 아까 워딩이 어떠셨냐면 AI가 되게 핫한데 여기에 너무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대요. 이 정도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전 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투자로 돈 버는 사람이랑 돈 못 버는 사람 차이는 네. 한 단계 더 뚫고 들어가느냐에 네.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부동산 투자하니까 저는 누가 야 여기 뭐 들어온대 라고 하잖아요. 여기 뭐 지하철 들어온대, 여기 개발된대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요 구청 들어가가지고 구청이나 지자체 들어가서 그 공사 계획이랑 다 보고요. 실제로 그게 다 된 거를 감안해서 그 여기 생기는 데까지 제가 투자를 고려하는 단지에서 직접 스톱워치를 켜고 걸어가요. 아, 끝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가 지하 1층에 들어갈지, 네. 아니면 지하 4층 깊이로 팔지, 아니면 지하 8층 깊이로 팔지. 왜냐면 서울의 5호선 같은 경우는 한강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하철 역 네. 입구에서부터 지하철 타러 들어가는 데까지 거의 10분 걸려요. 재수 없으면. 네. 막 꼬이면 엘리베이터 놓치고 이러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네. 왜냐면 지하철 뚫려도 집값 안 오르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진짜. 네. 왜냐면 쓸모없는 지하철이면. 네. 그리고 아까 현준 대표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계량화하라고. 네. 계량화하지 않으면 절대 본인의 판단을 복귀할 수 없다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집요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요. 왜? 월급이 얼마세요? 전 한 400 정도요. 자, 그러면 경력은 얼마나 되시죠? 저는 지금 20년 정도. 그렇죠. 20년 동안의 경력을 갖고 있고 하루에 8시간을 일해서 네. 한 달에 한 160시간 정도 일하시겠네요? 네네. 160시간 일하셔서 400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평가 차익이 7천만 원 정도 났잖아요. 네네. 그럼 이 7천만 원을 일해서 벌려면 얼마를 버셔야 되는 거죠?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투자, 이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이런 거를 매수를 결정할 때 그만큼의 인풋을 넣었나? 적어도 그에 어울리는 인풋을 넣었나?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본인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배워보세요. 부동산도 주식도 다. 그 주식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직접 좀 해보세요. 예. 네네. 직접 해보신 다음에 내가 이 둘 중에 어떤 투자 대상에 좀 더 집요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똑같이 네네. 집요하게 한다고 했을 때. 네네네. 그러면 그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네. 네네네. 지금처럼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운이 좋은 거고 이미 운이라는 그 럭키 카드를 하나 쓰신 거예요, 지금 이미.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잘 정리를 한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부동산도 공부해보시고 주식도 해보시는데 이 네. 정도 레벨까지 집요하게 하는 게 나는 더 쉬운 게 있을 거예요, 둘 중에. 네네. 네, 그거를 선택하세요. 네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보험은 네. 어떤 게 제일 고민이세요? 보험과 관련해서. 제가 보험을 좀 좋아해요. 네, 네, 그래갖고 좀 약간 건강 염려증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2명 있거든요, 아들이. 네, 네, 그러면 아들은 저희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 개인연금도 좀 많이 넣었고요. 네, 건강 관련해서 네, 뭐 진단금 나오는 거나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도 중복으로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적었던 금액보다 이미 이제 납입이 완료됐거나 연납이 끝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아요. 아, 그전에는, 다행이네요. 그래,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그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2사람 같이 벌어서 반은 보험료로 다 냈고 반으로만 생활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너나이님 이제 부동산 그 수업 듣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보험은 실비만 놔두고 뭐 네. 제일 걱정되는 뭐 암 진단금이나 뭐 내가 걱정되는 뇌가 있으면 뭐 하나 빼고는 다 해지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랬는데 갑자기 아파서 그럼 어떡하지? 돈도 모은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갖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아직 이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이 어. 정리가 되면 월 이제 저금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이 모일 건데 그걸 네. 못 하고 있어갖고 그게 좀 걱정이.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건 답이 없어요. 왜냐면 개개인의 가족력이나 이런 것까지 영향을 다 주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위에 두 대에서 연속으로 어떤 게 발병을 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 세대에서 네. 똑같이 뭐 같은 부위에 암이 생겼다. 네. 그러면 그냥 한 50% 이상의 확률로 나도 그 암 걸린다 생각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아, 왜냐면 제가 보험 계리사라는 걸 했었거든요. 보험 네. 계리사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을 계산하거나,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은 투자를 할 수 없어요. 법률적으로.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그 회사에서 유지하는 유지계약 규모에 어울리는 지급준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험은 눈에 보이는 상품이 아니고 인지산업이라 그래서 사람과 종이로만 구성된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제 보험료를 계산하는 보험 상품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저는. 네네. 예, 보험 상품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가족력 발병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에 대한 염려가 혹시나 부모님 세대 가족들 가까운 친지들에게서 암 발병이나 이런 게 높아져서 그런 염려가 있으신 거면 네. 제가 함부로 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네네.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이자 기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팬케이크님이 너무 막연해요. 너무 직관적이에요. 현실적이지 않고. 무슨 얘기냐면, 자, 보험 상품을 한번 볼까요? 보험 상품에서 내가 뭐 일반암 담보를 들었어요. 그 일반암 담보의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암 걸리면 3천만 원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현금 정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꼭 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네. 보험은 내가 로또 되는 것처럼 타먹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낸 돈 돌려받는 것 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낸 돈을 돌려받는 거일 뿐이지, 내가 암 걸리면 로또 됐듯이 나는 뭐 보험료 500만 원밖에 안 냈는데 3천만 원 받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적은 돈으로 치료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 지금 보험 벌써 몇 개 드셨어요?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월급의 절반을 불입하셨다고. 그러면 맞아요. 그 돈을 그냥 보험 안 불입 안 하고 통장에다 모아놨어도 치료비는 된다니까요.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과한 보험은 진짜 독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하고 계신 것 중에 그 각각의 가입 금액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같은 담보별로. 예를 들어서 네네네. 내가 뭐 뇌관련 질환에 3천, 뭐 허혈성 심장 질환에 3천, 뇌졸중에 3천, 뭐 일반암에 3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네. 또 보험을 두 개를 들어서 각각 6천만 원이 나와요. 네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치료비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치료비 혹은 휴지, 내가 일을 못하게 돼서 발생되는 뭐 1년 동안 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1년 연봉 이런 거를 계산을 써보세요. 손으로. 네네. 이미 거기 그 정도 들어져 있다. 그러면 가입하시면 안 되죠. 네, 그 돈을 맞아요. 모아서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셔야죠. 네. 예, 보험회사가 연봉이 되게 높아요. 네. 보험회사 직원들이 거의 전 업계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급여를 많이 받아요. 왜 그렇게 급여를 많이 줄까요?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서요. 네, 사람들이 보험 든 거만큼 못 타가니까요. 네네.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너무 까나? 그 옛날에 바다 이야기란 게임 들어보셨어요? 사람들 피폐하게 만들었던 게임? 네네네네. 그거는 사람이 절대 그 게임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승률이 51%예요. 게이머의 승률이. 네. 너너이님 51%면 승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환전수수료, 상품권 환전수수료가 2%예요. 그래서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하고 분명히 내가 더 게임을 이기는 것 같아도 돈은 그 바다 이야기 게임장을 하고 있는 업주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네. 예,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서 보험으로 막 나 이거 해서 뭐 위기 때 막 잘 넘겼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보험회사는 계속해서 당기순이익이 나고 보험회사 직원들 임금은 물가 상승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요. 아, 네. 적당히 쓰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손해 보시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보험의 순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보험으로 진짜 필요할 때 도움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 질병보험하고요, 실비보험을 가입을 해 있거든요. 저도. 네네. 그리고 조만간 사망보험도, 종신보험도 가입할 거예요. 네네. 네, 그렇지만 저는 네. 과소비는 하지 않아요, 보험으로. 네. 네, 꼭 지금 현재 가입된 보험으로 내가 암 걸렸을 때 얼마 받을 수 있지? 이런 걸 적어 보신 다음에 이 정도로 충분하면 이제 끊으십시오. 네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보험 질문 네. 없었는데 네. 현준 대표님이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너무 이것도 챙겨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으셨나 봐요. 네, 그 어떤 마음으로 사연 보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뭐지? 좀, 약간 좀, 장력 플렉스? 뭐 좀 약간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아, 좀 부모님도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네. 또 동생도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는 않아요. 않는데, 저희 집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직장을 다니면서 제일 잘 벌고 있으니까, 네. 남편한테 솔직히 좀 되게 미안하거든요. 저희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죠. 남편은 저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막 잘하고 싶어갖고 솔직히 보험을 했던 것도 하나의 저는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금 막 이렇게 많이 넣었던 게 네. 기가세 되면 복리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연금 엄청 많이 넣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벌써 제가 20년이나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막상 이제 해지할 때 한번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인플레이션을 그래. 못 따라가니까요. 네, 네, 그래서 네. 약간 좀 충격도 받고, 왜 이렇게 나가는 돈은 많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저도 공부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투잡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 근데 그것도 제 이래저래 좀 잘 아파서 아프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갖고 우연찮게 이제 월부도 보게 되고 이래서 주식을 하면 배당도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저는 이제 장기 투자는 자신이 있어갖고 네. 놔두면은 계속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막 마이너스 1억 막 이렇게 가니까 너무 멘탈 나가죠,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솔직히 진짜 전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까 막 들어보니까 전 공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멘탈이 나갔고 그러면 내가 진짜 뭔가 해야 되겠다. 근데 사업은 못할 것 같고 직장을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불인이로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조언들 만나서 이제 열심히 막 하고 있는 지금 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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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현준 대표님이랑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을수록. 네, 지금 생각하시는 레벨로 공부하시면은 이제 네, 돈을 잃는 공부인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선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네. 더 집요하게 깊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파고드셔야 돼서 네. 그걸 아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네네. 지금 사시는 지역을 오픈해도 돼요? 예. 저 경북 구미에 있어요. 제가 형곡동에 자주 가요. 정말요? 네. 처가. 네, 제가 그거 좀 이렇게 네. 공감대를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끊으면 안 되는데 네. 내가 여기 잘 알거든요, 나름. 놀러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네. 너무 친절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네. 유튜브에서 현준 대표님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네. 그걸 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좋다. 네, 채널이 있는지 제가 몰랐거든요. 네네. 유튜브 채널이 있으셨는데 그때 막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이렇게 통화하시면서 막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좋아갖고 네. 제가 좀 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갖고 오. 월부 여기에서 공부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아, 그 공부는 사실 네. 어떤 기회에 어떤 방법론을 쓰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조금 관종기가 있어서 이런 데도 나오고 저희한테 돈을 맡기든 안 맡기든 안 맡기는 분들한테도 투자가 괜찮은 거예요. 이거 도박이랑 달라요. 라고 하는 걸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네네. 월부의 전체 임직원들도 그렇듯이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시는 그 월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루트가 요새는 잘 돼 있어서 충분히 네. 공부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아까 뭐 꼭 다 팔아라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사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현금화를 해도 좋고 외부에 간접 투자를 하면서 테슬라, 엔비디아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좋은 방법론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아마 느낌상 저랑 조만간 얼굴을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 꼭 팔게요. 네. 팔고 현준 대표님 그 300만 원짜리 가입하겠습니다. 근데 팔고 하면 또 판 다음에 오르면 제가 또 일부만 팔 수도 있지. 진짜 이 말을 듣고 다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그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저도 팔다가 되게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얘기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팔고 저는 300만 원짜리 가입을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네. 잘 되실 것 같고요. 네. 마음이 다행이고요. 현곡동이나 원평동에서 네. 지나가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다 안 팔고 분할로 자기가 수익 내는 거 정도만 팔아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떨어져도 괜찮아. 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난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도 해줄 수 있고 이것저것 자금적 지원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갈 만큼이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저희가 이제 자산 규모를 봤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쪽의 비중이 구해줘 월부 보내주시는 분들에 비하면 주식 맞아요. 비중이 꽤 그죠. 많은 분이셔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투자해서 돈 벌려면 저 정도까지 하고 들어야 되는구나. 뭐 역세권 그거 될 것 같으면 진짜 거기서 스톱워치를 켜고 걸어간다고? 그 다음에 몇 층으로 깊이로 설계되는지를 그거랑 비슷한 다른 지하철 노선 가갖고 타고 또 스톱워치 켜고 타고 내려가 본다고? 야씨 뭐 저렇게 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부동산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주식도 아까 현준 대표님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다 계량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 나름대로 가설을 갖고. 이거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로 돈을 몇 억씩 벌려면 저 정도까지 파고들어야 되는구나, 투자 대상이. 네. 또 하나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든 아니면 그런 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그걸 못하든 하여튼 나는 그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를 키우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맡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요. 그 회사가 과거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꾸준히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 회사에서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는지 저는 이런 거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현준 대표님과 저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의 노력에 보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